자, 그 다음 문제 31번 문제 보시도록 할까요? 31번 문제는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업무에는 투자중개업, 신탁업, 신용카드업에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좀 있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하는 거지 금융투자회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업무에는 신용카드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유 업무 6가지 업무를 반드시 교재에서 찾아주셔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주는 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31번 문제는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32번 문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투자 매매업이다. 자, 역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어떤 말이 틀렸을까 헷갈려 하실 텐데요. 자, 여기 32번 문제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요. 거기 첫 줄에 있는 타인의 계산, 요것과 자기의 계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계산으로 나왔을 때는 투자 중개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계산으로 나왔을 때는 투자 매매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오게 되거든요. 타인의 계산이 투자 중개업이 돼야 되는데 투자 매매업으로 나왔으니까 투자 매매업을 투자 중개업으로 고쳐주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를 좀 보실까요? 자, 신용협동조합기구는 국영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예금 수취 업무만 하며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자, 33번 문제는요,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예금 수취 업무를 하고 국영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떠오르셔야 되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체국이죠. 그래서 신용협동조합기구를 우체국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33번 문제는 눈 감고도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4번 보실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대출 많이 받아보시죠? 자, 청약통장은요, 그냥 일반 은행기관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하냐? 주택연금이나 장기 모기지론 같은 금융상품들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틀리시면 아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5번 문제. 예금 여수신 업무는 할부 금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시거나 자동차 같은 걸 사시게 될 때 우리 보통 할부 업체들 많이 끼게 되죠. 할부 업체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신 업무만 담당합니다. 여기서는 수신 업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신 업무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 문제에서는 예금 여수신 업무를 그냥 여신 업무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6번. 자, 투자 중개업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반복된 문제가 좀 말만 바꿔서 나왔네요. 아까 투자 중개업, 투자 매매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투자 중개업은 상호저축의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투자 중개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상호저축은행을 금융투자업자 혹은 증권사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떤 금융기관과 하는 업무를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36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아까 우체국 나왔었는데요. 또 우체국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체국은 대출 상품 중에서 개인 대출만 취급할 수 있다. 자, 우체국에서 혹시 대출해 주시는 거 보신 적 있었나요? 못 보셨죠? 못 봤으면 곧 그게 상식 문제입니다.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37번 상식적 문제라 눈 감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자사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자, 수익증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보통 집합투자기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들 시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어디서 판매를 하죠? 예, 자사운용회사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8번 문제에서는 없다가 있다로 바꿔주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39번. 금융투자 업무 상호 간 경영금지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에 해당한다. 자,
자,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요. 경영금지를 겸용허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업무 상호간 겸용허용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경영금지를 겸용허용으로 바꾸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수신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비은행 금융기관이 어떤 기관들이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인데요. 비은행 금융기관도 수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어음이라든가 CMA 계좌라든가 예적금 및 부금 등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40번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급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41번 종금사형 CMA는 연결투자 유형에 따라 RP형 CMA, MMF형 CMA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41번 문제는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이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종금사형 CMA도 있지만 증권형 CMA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금사형 CMA를 연결시키느냐 증권형 CMA를 연결시키느냐 뒤에 있는 설명 부분들이 종금사형 CMA가 아니라 증권사형 CMA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 잘 설명해 놓고 앞에 단어가 틀리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시장성 상품의 경우 예정된 만기가 지나게 되면 예금과 같이 만기 후 별도의 이자가 적용된다. 자, 시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어요. 만기 후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적용된다를 만기 후 이자는 없다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 보실까요? 신탁 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이 고유 계정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자, 신탁 업무이기 때문에 신탁을 한다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유 계정과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고유 계정과 분리해서 따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합하여를 분리하여로 고쳐주셔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문제입니다. 자, MMF는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이출금이 자유롭다. 자, MMF는 초단기 금융상품의 하나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다 알고 계시죠?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것을 부과되지 않으므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자, 45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금사형 CMA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금자 보호법 딱 나오면 종금사형 CMA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증권사형 CMA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찾아주실 때 종금사형을 증권사형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맞다라고 고쳐주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고치셔도 정답이 되니까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답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4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에 따른 통제제도가 운영된다. 여기서 틀린 것은요. 감독기관의 감독에 따른 통제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자율규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자회사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수익자다.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요. 주주입니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를 주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권의 중도 환매 여부에 따라 단위형, 추가형으로 분류된다. 자, 환매 여부이기 때문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분류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형이나 추가형이 아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9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금전신탁은 대표적인 직접 투자 상품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는요. 직접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특정 금전신탁은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직접을 간접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ETF라고 한다. 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하면 여러분들께서 리츠까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TF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신탁 또는 리츠로 바꿔주시는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채권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자, 여기서는요.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 아니라 보통주의 채권을 보통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혼합주는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다. 자, 여기서는요, 우선하는 주식이다가 아니라, 보통주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지위에 있다, 또는 후위에 있다라고 고쳐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주는 기업의 이익 배당 분배 시 분배 순서가 가장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이다. 자, 열등한 지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혼합주란 말을 후배주로 바꿔주셔야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주가 후배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입니다. 무의결권제 총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되게 숫자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2분의 1이 4분의 1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4분의 1이 2분의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정답이 되겠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무의결권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다를 있다로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문제. 기업 공개는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추가로 새롭게 발행하는 것이다. 자, 주식과 채권을 추가로 새롭게 발행하는 거니까 기업 공개가 아니라 증자가 되겠습니다. 증자. 그래서 증자로 정확한 답변을 고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은 기업 공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자, 다 맞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권 종목별을 기업 단위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보실까요? 기업 공개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걸 상장이라고 하죠. 기업 공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기업 공개를 상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까요? 기업 공개를 위해 발행된 주식은 상장되어야 한다. 자, 기업 공개를 위해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되어야 한다를 반드시 상장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60번 문제 보실까요? 자, 60번 문제까지도 계속 기업 공개가 나오는데 기업 공개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 공개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차등화된 조건으로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업 공개는요, 차등화된 조건이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된 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